미국산보다 낫다. 이 말 미국이 한 게 아닙니다. 나토 핵심 회원국 노르웨이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노르웨이가 선택한 무기. 대한민국의 천무입니다. 계약 금액 1조 3천억 원. 성능, 납기, 비용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천무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대안이었다.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600년 전 신기전에서 시작된 한국의 로켓 기술이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을 꺾고 유럽의 심장을 뚫었는지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역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무기. 그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조선에서 탄생했습니다. 1451년 조선 문종시대 한양의 군기감에서 비밀 무기가 완성됩니다. 이름은 신기전. 하늘을 나는 불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대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 사거리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었고 화차에 장착하면 한 번에 수십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발의 로켓을 동시에 쏘는 개념. 이걸 600년 전에 조선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군사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대한 기술의 후손들은 500년 뒤 처참한 굴욕을 겪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북한군이 소련제 카츄사 로켓을 쏟아붓습니다. 하늘이 불바다가 됩니다. 수백 발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오는데 국군에게는 대응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600년 전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만든 민족이 적의 로켓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 치욕, 그 분노, 그 눈물. 이것이 씨앗이 됩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한국 군인들과 과학자들의 가슴속에 박힌 그 한마디가 훗날 천무라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1980년대 한국은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 개발에 착수합니다. 결과물이 K136 구룡입니다. 130 로켓 3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솔직히 말하면 성능이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무유도 로켓이라 정확도가 떨어졌고 사거리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첫 번째 다연장 로켓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코드명 차기 다연장 로켓 체계. 나중에 천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그 무기의 개발이 본격화된 겁니다. 연구원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를 만든다.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유도와 무유도를 동시에 운용하고 사거리 80km부터 290km까지 다양한 탄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쏠 수 있는 무기. 그런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간의 개발, 밤낮 없는 연구, 수백 번의 시험 발사. 2013년 마침내 천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시험 사격 결과를 본 군 관계자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천무가 왜 미국의 하이마스를 꺾었는지 냉정한 스펙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사거리.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기본 탄종인 GMLRS의 사거리는 약 80km입니다. ATACMS 전술 미사일을 쓰면 300km까지 늘어나지만 이건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비쌉니다. 천무는요? 80km, 160km, 290km. 세 가지 사거리의 탄을 하나의 발사대에서 모두 운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CTM-500은 사거리 500km입니다. 하나의 차량으로 80km부터 500km까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화력. 하이마스는 한 번에 GMLRS 6발을 발사합니다. 천무는요? 239유도 로켓 12발을 1분 안에 연속 발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화력이 2배입니다. 세 번째 범용성.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이마스는 유도탄만 씁니다. 비싸죠. 천무는 유도와 무유도를 모두 운용합니다. 130 무유도 로켓 40발, 239 유도 로켓 12발, 600 전술 미사일 2발. 상황에 따라 탄종을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하이마스에 없습니다. 네 번째 가격.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로이터 통신과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분석을 종합하면 천무의 도입 비용은 하이마스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2배 화력의 절반 가격. 노르웨이 국방부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납기. 미국 방산업체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납기 지연.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품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천무는 성능과 납기, 비용 측면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유일한 대안이었다. 유일한 대안이요. 하이마스도 유럽제도 탈락했습니다. 오직 천무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천무가 세계 무대에서 처음 대박을 터뜨린 곳은 노르웨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유럽의 또 다른 나라가 먼저 한국에 올인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떱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이 나라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군비를 증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업체 생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미국? 납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눈을 돌린 곳.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대박.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역대급 방산 계약이 쏟아집니다. K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천무만으로 폴란드에 누적 수출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조 원입니다. 천무 126대, 유도 로켓 2만 발 이상. 전 세계 방산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폴란드 땅에서 천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폴란드가 유럽 내 K- 방산의 생산 거점이 되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만든 천무가 다시 유럽 다른 나라로 수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 방산이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천무를 도입합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노르웨이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합니다. 노르웨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NATO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 안보 위협이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 무기를 버렸습니다. 동맹국의 무기 대신 지구 반대편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결정입니다. 계약 내용을 봅시다. 2026년 1월 30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 국방물 자청이 공식 계약을 체결합니다. 천무 발사대 16문, 유도 미사일, 종합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풀 패키지. 총 9억 2,2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 노르웨이 국방물 자청의 공식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능, 납기, 비용. 세 가지 모두에서 천무가 우월했다. 경쟁 후보였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도 천무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르웨이는 혹한의 나라입니다.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극한 환경에서 무기가 작동해야 합니다. 천무는 이 혹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직접 테스트해서 확인한 겁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북극권의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가 술렁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이유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천무는 이미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도 선택되었다. 노르웨이의 결정은 유럽 방산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자, 이제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죠. 사거리 80km. 1분 안에 발사할 수 있는 로켓 수 6발. 가격? 대당 약 550만 달러, 하나로 약 75억 원입니다. 이제 한국의 천무를 볼까요? 강조. 사거리 최대 290km. 하이마스의 3.6배입니다. 1분 안에 발사 가능한 로켓 수 12발. 2배죠. 그런데 가격은요? 대당 약 300만 달러. 하이마스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더 멀리 쏘고 더 많이 쏘고 더 싸다. 강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천무는 유도 로켓과 비유도 로켓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유도 로켓만 쏠 수 있어요. 유연성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영하 40도. 노르웨이 북극권의 혹한 속에서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하이마스가 결빙 문제로 발사 지연을 겪는 동안 천무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배경음악 고조.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성능, 납기, 비용. 세 가지 기준에서 천무가 모두 우위였다. 로이터 통신이 이 발언을 보도했을 때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의 댓글란을 한번 볼까요? 한국이 미국 방산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가성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한 무기 체계다. 영국 군사 전문 채널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신호탄이다.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고 에스토니아가 따라왔고 이제 노르웨이까지. 루마니아, 핀란드, 그리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무가 운용되는 나라가 6개국, 수출된 수량이 440기를 넘었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에만 수출 누적액이 12조 원을 넘겼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강조. 차세대 천무의 사거리를 500km까지 늘리는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500km. 서울에서 쏘면 도쿄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배경음악 고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1950년, 이 나라는 전쟁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무기를 만들 기술은커녕 무기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겨우 총알을 받던 나라.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원조를 주던 나라의 무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강조. 이게 단순한 수출 계약입니까? 이건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신기전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병기. 세종대왕 때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DNA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신기전에서 시작된 다연장 로켓의 정신이 구룡에서 130다연장에서 그리고 천무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600년 전의 기술이 21세기의 세계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배경음악 최고조.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위로 한국산 로켓이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극의 하늘 아래서 태극기 마크가 찍힌 천무가 포효합니다. 그걸 보는 노르웨이 군인들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미국 펜타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입니다. 강조. 그것도 세계 최강국이 사고 싶어하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경음악 잔잔하게 전환. 2026년 2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방산 4사의 올해 매출 전망은 48조 원. 수출 목표 200억 달러.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누가 사겠느냐며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웃음을 숫자로 답했습니다. 성능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K-방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